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뉴욕 시장이 전일에도 2%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내일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뭐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전돼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것은 삼성전자의 어떤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7조 4천억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조정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1분기에 685억으로 지난 YOY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하면서 이쪽 관련주들 현대중공업도 호실적이 나왔고 한국조선해양도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기 대비 QOQ 대비해서 54% 70%였던 신장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오늘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13%나 급등이 나왔댔는데 역시 이제 왜 지금 현재 그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가지 못했을까? 이게 오늘 답답한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결국은 이제 그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현재 호실적이 나왔는데 뭐 위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만기에 어떻게 보면 그 윗단의 어떤 상단의 변화를 싫어하는 외국인의 매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졌고 사실은 뭐 나중에 종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걸 부분적으로는 철수하면서 회수하면서 선물을 그 약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 시장 흐름에서 특징이 있던 것은 뭐 호실적이 발표했다. 이야, 그리 7조 4천억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연간 이제 거의 30조 가까이 내는 회사가 그것도 매출액 대비 마진이 42%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는커녕 20만 원도 못 넘고 떨어졌다는 이 흐름에서 보면 야,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조선은 뭐를 해도 지금 실적이 나와도 향후에 실적이 더 좋을 거야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쪽의 시장 흐름들은 매도의 압력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그 KB금융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 실적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이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은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이냐 하면 이제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주 환원책이 나쁘게 나오는 회사들 이런 환원책이 뒤따라주지 않는 회사들은 여전히 매도의 압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하는 인벤티지랩이 결국은 노보노디스크와 이제 그 어떤 생체 이용률이 그 73배나 향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시장 흐름이 나왔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따라서 오늘 개별성의 종목들도 상한가에 근접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비만 치료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안에서 시장 흐름들이 위로의 변화가 나왔던 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라이릴리의 어떤 경구용 그 신약에 대한 삼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부분적으로 녹아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조선의 날이었다. 그래서 뭐 한국 조선해양이나 현대 미포조선 이런 쪽의 시장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학 이런 쪽의 시장들이 다 상승했는데 뭐 지금은 다른 쪽의 시장들은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받았댔는데 결국은 그 관세 정책에 어저께 수혜를 받았던 반도체 2차 전지가 하루 가고 바로 쉬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방 경직성을 있는데 상방의 경직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뭐 지수는 저는 지수가 뭐 나쁘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지수가 그 보시면 여기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아래에서 이제 여기서 갭이 나오고 또 여기서 갭이 나오고 여기서 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 갭을 2495인가 그렇죠. 아예간 자관 이 여기 그러니까 전전일에 월요일 날그 화요일 날 고점이죠. 화요일 날 고점을 지금 현재 메워주느냐 안 메워주느냐 찬스이고 이 흐름은 여기에 이런 직접 매도보다는 옵션 만기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나왔다고 보면 시장은 내일은 자연스럽게 바로 질 수 있고 우리 미국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이 그 4월 초반에서 이제 4월 중순에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이 흐름이 미국보다 훨씬 좋은 흐름이라서 저는 조정시 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 내일도 종목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이런 공략인데 특히 이제 바이오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내일 이제 뭐 25일이니까 미국 아마케가 내일부터 열린다 이렇게 해서 이쪽 시장 흐름으로 확 몰려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미국과 무역 협상이 있잖아요. 이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대응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우리의 장점이 있는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이 시장 흐름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이런 안을 내놓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뭐 이 회담은 가능하면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회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 정부가 탄생되기 위한 과도기니까 모든 어떤 그 이런 조건들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미국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이제 베센트 장관은 65, 50%까지는 눌려주는 이런 그러니까 낮춰주는 이런 흐름인데 문제는 미국이 바로 낮춘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어떤 그 제스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시장이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이 우리 시장으로
아니면 유럽 시장으로도 어떻게 보면 강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이 아주 급등이 올라가고 금값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니까 뭔가 조금 누그러드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어저께는 뭐 급기야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도 저는 건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시장 흐름은 일기 때하고 비슷한 이런 흐름이더라. 특히 지난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일기 때 똑같이 관세 정책을 유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무부 장관보다 재무부 장관이 이제 그 우선권을 두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90일 유예와 함께 베센트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뭐는 협상 카드는 또다시 조금 누그러든 이런 협상 카드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뉴욕 시장도 극점을 지나고 우리 시장도 극점을 지나 있는데 단지 실적 아주 좋게 나와도 이것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되든 주가의 탄력이 있을 때 그 자리로 짧게 가서 그 어떻게 보면 긴 안목보다는 짧은 안목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 오늘 이런 시장 흐름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내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좋은 이런 흐름들인데 오늘도 윗단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 이제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비만 치료제들이 아주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던 D&D 파마텍 이 두 가지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이제 D&D 파마텍이죠. 이 D&D 파마텍은 66,300원 찍고 나서 6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어떤 시장 흐름들 그리고 오늘은 인벤티지랩하고 블루엠텍이 상한가를 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먹는 치료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우리나라는 제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D&D 파마텍 같은 거 충분히 가격 조율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위로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 첫 번째 그 가격대는 아래로 6만 원대 6만 원 그 초반대 6만 원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를 매수의 자리로 가지고 그리고 그 6만 원에서 5만 8천 원대 매매하고 위로는 6만 5천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사실 뭐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주가는 올랐죠. 최근에 주가는 올랐는데 여기 보면 12만 7천 원대에서 5만 8천 원 찍고 나서 아주 강하게 위로 이제 그 상승 확장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외국인이 매도하고 국내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자리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8만 2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 단기 스윙 관점에서 일단 윗단으로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놓고 매집하는 이런 전략 유효하겠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초단기적인 어떤 전략보다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황의 어떤 내용들이 약간 길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제 핵심만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시장도
이 4월 말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5월 초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책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낙폭과대주 쪽에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지금 지수의 움직임하고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지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아주 멀리 갈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종목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잘 청취하셔서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